집안에서 걸어 다닐 때 발 앞바닥부터 바닥에 닿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내는 사람만 냅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TV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주거 공간인 아파트 공간에서 층간소음은 누구나 겪는 고통이자 고민일 것입니다. 그저 이웃을 잘 만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되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위층 층간소음으로 눈을 뜨고 매일 밤 층간소음 때문에 쿵쿵거리고 가슴을 부여잡고 겨우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을 시원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트로 영상을 보셨다시피 저는 가해세대 쪽지, 경찰 신고, 관리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센터 등 여러 군데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 결국 이사 등 층간소음으로부터 탈출하고자 정말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절차를 저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층간소음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탈출할 수 있게 접근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총 3가지 발망치,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성능 등급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 층간소음에 대해 속이 시원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망치 소리입니다. 층간소음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차지하는 게 발소리죠. 우리는 흔히 그것을 발망치라고 합니다. 집안에서 걸어 다닐 때 발 앞바닥부터 바닥에 닿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내는 사람만 냅니다. 스스로 걸음걸이를 의식하지 않으면 바꾸기 힘듭니다. 습관 때문에 민원을 넣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본인들 집에서 걸을 뿐인데 상대가 뭐라고 하니 내 집에서 걷지도 말라는 거냐? 라는 식입니다. 저 또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층간소음은 대부분 고의성이 있습니다. 한두 번 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게 아닌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소음 발생을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해자는 오히려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해세대, 피해세대가 서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오는 글을 좀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최근 층간소음 유행어 알고 계신가요? 가해세대를 소음충, 현관문충, 문쾅충, 발망치충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피해세대를 예민충, 민원충, 민간충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또는 매일같이 커뮤니티에서는 소음충 2마리 때문에 오늘도 혈압이 오릅니다. 집콕, 소음충 때문에 발광을 하네요. 소음충들은 밖에 나갈 때도 시끄럽습니다. 이런 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망치 소리를 고치는 방법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걸음걸이에 의식을 하면서 걸어야 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발 뒤꿈치로 걸으면 아래층에서 천장이 울리니 슬리퍼를 신거나 발바닥 앞면부터 걷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부터 피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한 번은 자기도 다른 세대의 발걸음으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피해자 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고자 환경부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영상이다 보니 제가 많은 말을 아끼려 합니다만 제가 이웃사이센터 경험 후 스스로 공부하여 층간소음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중재 역할이고 강제로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 세대에 대응 안 하고 무시로 답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다가구 주택은 접수조차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웃사이센터 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관계가 좋아진 비율이 많을까요? 더 나빠진 비율이 많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웃사이 센터는 도대체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웃사이 센터를 경험한 내용도 향후 업로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이웃사이 센터 측정 방식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소음 측정은 공기가 매질이 되어 가해세대 외 오토바이 소리, 냉장고 소리, 덤프트럭 소리, 바닥 소리 등 다른 소음 측정한 수치를 법적으로 받아줄까요? 이웃사이 센터에서 말한 대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면 층간 진동 측정은 하고 계신가요? 상대 세대에서는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측정 방식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결국 담당자분들의 진심 어린 층간소음 해결은 없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관련 부처 및 담당자분들이요. 그냥 층간소음 관련 교육 영상이나 자료를 만들어 홍보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해결해 준답시고 오셔서 상대 세대와 신청 세대 싸움이나 붙이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업무 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이 센터는 제가 영상 만들기 전까지 앞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마다 월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파트 관리소에서 층간소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존재하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누구나가 관리소에서 벽간, 벽층, 두께 및 슬라브 두께 확인 가능한지. 참고로 슬라브 두께는 두꺼울수록 층간소음에 유리합니다. 각 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시간 안 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성능 등급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성능 등급 제도라는 것은 주택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행사가 법령에 따라 아파트 소음인 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5개 분야에 관한 성능 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소비자원이 입주자 공고 100개를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약 23%, 작게 표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경우가 약 77%였습니다. 최근 많이 알려진 유명한 브랜드 건설사들의 결과도 제가 좀 보았는데요. 참 많이 답답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건 우리들의 알 권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사 가는 건데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망치, 이웃사이 센터, 공동주택 성능 등급 제도에 대해 제 생각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편엔 층간소음의 가장 중요한 편인 귀트임 현상, 즉 칵테일 파티 효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및 영상은 따로 제작하여 층간소음 해결까지 제작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 주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얘기, 예전의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